자, 그래서 이제 이 큐러닝 쪽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스테이지로 되어 있어서 익스플로레이션하고 익스플로이테이션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코드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숙제를 분리를 해놨다가 여기서 같이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A11Q1 예제에서 보시면 이제 큐러닝에 대한 예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exploration과 exploitation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exploration은 앞서 얘기드린 대로 Q 값에 알파는 되게 작은 값, 100의 알파 Q 쓰고 알파 그 다음에 업데이트 돼야 되는 새로운 값, 요 부분으로 QSA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액션도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차원이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exploitation, maximum Q 값이 현재의 스테이트를 알 때 현재 모든 Q 값은 이제 S하고 A로 되어 있으니 이게 현재 스테이트면 내가 가능한 모든 액션, left를 up, down, 이것들을 right 다 대입해봐서 가장 큰 Q 값을 찾으시면요. 여기 괄호가 하나 빠져서 칠게요. 아구먼트 맥스라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어떤 인자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맥스라고 하게 되면 맥스 QSA라고 해놓으면요. 이때 모든 S 그리고 모든 A에 대해서 가장 큰 Q 값만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맥시멈 Q 값 모든 S 모든 A에 대해서 그걸 찾는 방법이고요. 앞에다가 이걸 줘야겠구나. 이거 똑같고요. 모든 S 모든 A에 대해서 아구먼트 ARG를 넣으면 아구먼트는 인자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모든 S와 A에 대해서 근데 모든 S가 아니라 현재 주어져 있는 S만 따지면 이걸 지워버리고요. S는 현재 알고 있는 값 그리고 모든 A에 대해서 이 A를 바꿔가지고요. 가장 큰 값이 나오게 하는 아구먼트는 뭐냐, 인자는 뭐냐라고 하면 그 가장 크게 만드는 A 값을 리턴하는 것. 이게 바로 아구먼트 맥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되게 하는 인자는 뭔데? 라고 했기 때문에 QSA에서 S는 알고 있고 여기에는 모든 A를 다 수학적으로 이제 모든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모든 A에 대해서 S는 알고 있고 A를 다 바꿔가지고 Q 값이 가장 크게 하는 A를 찾으면 그걸 그냥 A라고 하고요. 보통은 여기 별표로 표현해서 별표는 그냥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원래 액션 하나가 결정이 날 텐데 그렇게 되는 별표가 붙어 있는 액션은 가장 베스트 액션, 가장 최적화된 액션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별표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팔럿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팔럿이는 정책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에서는 액션인데 어떤 액션이 확률 기반의 액션일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션을 내가 뭔가를 레프트를 액션 A에 레프트로 가는 걸 결정했다면 레프트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 주변에 확률 분포를 하고 있는 것들을 팔럿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액션인데 그 액션이 결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특정한 값 주변에서 흔들리고 있는 확률적 분포. 여기서 지금 확률 밀도 함수로 갖다 붙여서 마이너스 1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률 밀도가 되게 낮게 표현된 거죠. 그래서 원래 액션은 보통 디터미니스틱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여기 스토캐스틱 쪽에서는 그래서 액션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팔럿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팔럿은 확률적 분포를 갖는 액션을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직 팔럿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액션이라고 여기서는 생각하셔도 좋고요. 뭔가 액션을 선택해내는데 얘는 레프트로 가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 라이트로 가라고 했을 때 1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흔들리는 액션들이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결정이 나는 확률에 의해서 확률 분포를 갖고 있는 액션들을 팔럿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L11Q1 예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Q러닝을 제가 QS라고 이름을 그냥 붙여놨고요. 여기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init 함수가 처음 시작되고 v 값은 뭔가 액션들하고 곱해가지고 v들을 제가 따로 뭐 여기 그대로 옛날 쓰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v 값이 실제로 여기에서의 q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QSA를 V다. 근데 얘는 하나의 V 값인데 액션이 4개가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리스트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값을 찾고 싶다면 맥시멈 Q에 해당하는 걸 찾고 싶다면 맥스 QSA에 해당하는 거 A는 이때 1부터 4까지 사이이고 요 V가 실제로 4개의 값이 들어갈 거니 한 스테이트에 4개의 값이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V를 넣어서 가장 크게 큰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0000이니까 여기에 최대 값은 0이 나올 거고요. 0100이면 맥스 값은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잘 안 쓰는 표현들, 그 파이썬에서 여러분들 리스트에서 최대값 찾을 때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맥스가 들어가 있고요. 아구먼트 맥스를 찾아야 되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서 베스트 액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V는 몇 개냐? N 현재 4개가 되겠고요. 2차원 문제일 때 가장 최소가 되는 값 마이너스 일단 무조건 미니멈 값 마이너스 한 10만 정도를 넣어놨고 이 셀프 V가 M보다 크냐 작냐를 토대로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M에는 가장 큰 값이 저장될 거고 MI는 액션 몇 번째 액션이 0, 1, 2, 3 4개의 액션이 있는데 MI가 바로 I 값을 뜻하니까 자, 이 코드 보시면은 n이 4개잖아요. 0에서부터 4보다 작은 데까지 탐색을 해서 0, 1, 2, 3 그 값들 이 0일 때 값이 크냐 1일 때 값이 크냐 2일 때 값이 크냐 3일 때 값이 크냐 그래서 그게 미니멈인 현재 이 m인 값 되게 작은 값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 여기에 비교가 돼서 이 m에는 최대값이 정리가 될 거고요. 최대값이 계속 현재의 v값이 얘보다 크다면 걔는 최대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i를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은 요 mi가 0, 1, 2, 3 4개의 액션 중에 하나를 리턴해주고 그게 바로 최대가 q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액션의 인덱스 번호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구먼트 맥스는 0, 1, 2, 3 중에 하나를 여기에 리턴을 할 것이고 0, 1, 2, 3이 바로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 아구먼트 맥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서 mi는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을 리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수식들을 코드화해서 여기 맥시멈 값, 아구먼트 맥스 값 제가 쭉 정리했습니다. 이 맥스는 어디에 필요한가요? 아구먼트 맥스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할 때, 베스트 팔러시를 찾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할 때, 익스플로레이션 할 때 맥스 Q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맥스 함수를 써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는 예전 코드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공간을 이만한 공간, 네모 공간을 XY 형태로 이동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현재 XY 값에서 X0, Y0라고 하는 현재 올드 값들 저장해 놨고 랜덤 액션을 합니다. 이거 익스플로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오게 해서 0이면 웨스트, 레프트로만 움직이고요. A가 1이면 이스트, 동쪽으로 움직이고요. A가 2이면 노스, 업 하고요. A가 3이면 사우스, 뉴스, NEWS. A가 3이면 밑으로 내려가서 Y는 Y-1. 근데 얘네들이 어떤 벽이 있는데 이 공간에 여기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서 튀어나가면 안 되고요. 이리 올라가서 벽을 뚫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out of area가 x는 0과 w- 사이에 있게 0과 h- 사이에 있도록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아지면 다시 0 넣고요.
x가 width w보다 커지면은 w-1을 넣고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x는 0에서 여기 등호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한 줄에 이걸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때 이퀄이 들어가 있으면 0과 오메가 마이너스 이 공간 안에 x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써면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제가 요 사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등호가 x나 y는 부등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등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는 여기 x0, y0라고 표현한 것들은 현재 좌표들을 뜻하고요. x, y인 것들은 s 프라임 이동한 다음의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번하고 똑같고요. TD 러닝 때하고 2차원 MC, TD를 숙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테이트가 결정이 나면 그리고 리워드 있고 만약에 터미널까지 가게 되면 터미널까지 가는 중간 단계 터미널까지 가면 스탑 해서 탈출하고 리워드는 1 넣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지막 터미널이 아니면은 계속 리워드를 -1을 얻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 여기는 +1 중간에는 전부 다 -1 리워드를 얻도록 써놨고요. 뭐 0이어도 상관없는데 -1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Q 값을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수식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알파 여기 들어갔고요. X5, Y5, X5, Y5는 현재 S를 뜻하죠. 바로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Q 값은 X5, Y5 스테이트가 들어간 다음에 액션은 그 안에 있는 V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값은 총 개수가 W 뭐 H 개수만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는 점 V가 다시 4개 1번부터 4번까지 값들을 갖고 있게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고요. 그래서 Q 값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X 배열이죠. Y인데 이 Q 값은 앞서서 설명했던 QS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V가 있고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고요. 이 표현은 다시 표현하면 X하고 Y니까 뭔가 S를 한 거고 점 이 부분에 V를 이용해서 A 이것들을 합쳐서 Q, S, A 같은 효과를 내도록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2차원 배열이고요. Q 안에는 V라고 하는 값이 있고 V는 리스트로 되어 있고 그 리스트 안에 액션 A를 건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리워드 더하기 감마 Q 맥스 값 그래서 Q 안에 맥스 함수를 이용하시면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맥스 함수 설명한 게 바로 이 부분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걸 프로그래밍화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던져 놓은 거고요. 참고하시면서 테스트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L11Q1 예제에서 보시면 explorera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부르게 되면 모든 환경을 다 초기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약 100번 정도를 에피소드를 돌려가면서 Q 값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걸 안에 드로우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맥시멈 값들만 화면에다 출력해 봅니다. 왜냐하면 Q 값 자체가 이 공간 안에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어요. 그리고는 한 점마다 4개의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화면에 다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Qmax 값이 필요하니까 맥시멈 Q가 필요해서 이걸 그릴 때 각각의 점에 대해서 S죠. 이게 바로 스테이트 위치가 되겠고 이 한 점의 4개의 액션에 대해서 최대값인 걸 뽑아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Qmax를 화면에다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이와 같은 그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0, 지점, 여기가 1인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1 리워드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위가 보시면 여기 이 그림은 지금 단위가 맞아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이 밑으로 마이너스, 여기가 0이고 이 밑으로 마이너스.
그 위쪽에 그려지게 되어 있네요. 이 그림은 또 좀 이상하네. 단위는 제가 한번 나중에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얘는 단위가 맞았는데 끝단이 1이어서. 그래서 보시면은 시작 지점부터 뭔가 이렇게 쫙 광활한 평면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 정도 해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 되게 여기서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각각의 지점에서 맥시멈 큐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쯤 보면요. 지금 딱 여기 이 부분 온폭 들어갔죠? 아직 온폭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 문제가 이 부분에서 뭔가 더 작아지는 값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온폭 파인드가 있고 또는 온폭 튀어나온 중간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의 Q 값이 맥시멈 Q가 다른 주변에 있는 것보다 높기 때문에 얘가 익스플로이테이션 하다가 중간에 높은 데서 더 이상 딴 데를 안 가려고 하겠죠. 이 로컬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100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학습이 좀 덜 돼서 그래서 개수를 여러분들이 늘려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중간중간 로컬 맥시마가 있는 부분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한 100번 정도 하면 이게 완벽하게 쫙 펴져 있지 않은데 여러 번 해보시면은 그림이 쫙 펴지면서 이제 이 비탈길을 쫙 올라가도록 최종적으로 액션들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L11Q1은요 프로그램을 짜놓고 Q러닝이 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직접 짜라 그러면 파이썬에서 좀 짜기가 어려워서 제가 짜놓은 것들 코드를 드려보고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함수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이와 같은 의사 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만약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의사 코드를 토대로 짜셔야 되는데요. 자, 아구먼트 맥스 값을 이용해서 이거 함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A를 찾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게 바로 베스트 액션이죠. 이걸 수행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되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플러스. 그리고 나면 우리는 S 프라임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이 S 프라임이 터미널에 도착하면 스탑.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반복. S는 S 프라임 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익스플로이테이션의 결과물을 보시면은 0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결과하고 다른데? 그림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액션은 4개밖에 없었어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지그재그도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요. 개수를 세보시면 최대 이렇게 가나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나 최대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액션은 이 경우에 지그재그 모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노이즈를 섞어 놓거나 하면 얘들이 이쪽으로 갔다가도 이렇게 쫓아서 올라가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숙제입니다. 그것도. 자, 여기서 이제 숙제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얘기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 숙제가 요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1, 2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L11Q1은 모든 코드가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일부 학습이 덜 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익스플로레이션 한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보시면은 가다가 여기서 멈춥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여기 맥시멈 값들이 위치하고 있죠. 지역적인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현저히 만족해. 나는 저기까지 안 갈래. 여기 충분히 이 부분이 가장 높아. 이 근방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더 진행을 쭉 해보시면은 이 찌부러진 공면이 쫙 이제 펴지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보시면은 이제 쭉 하고 끝까지 잘 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 고칠 게 솔직히 글자 한 개만 넣으면은 잘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방금 전에 제가 다 설명했죠. 왜 이 부분에 멈춰 있는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이거는 랜덤 코드들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 가서 요구 부분에 가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 1, 3이 나는 안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감점이죠. 이게 방법론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특정한 한 군데에 멈췄는가? 처음에 이 부분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이미 뭐 다 그리면서도 그렇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서 큐러닝이 마지막 99 위치까지 잘 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많이 고치지 않습니다. 한두 글자만 고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큐러닝을 이해가 가셨다면 정말 이거는 아주 간단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러닝 2차원 공간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이런 예제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가 되겠고요. 만약 노이즈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코드를 보시면요. 랜덤 액션을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랜덤 액션은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랜드 인트를 해서 A는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제가 카피를 해서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0에서부터 99까지의 숫자를 던진 다음에 70보다 큰 게 나오면 약 30%가 되겠죠. 약 30%인 경우에는 실제 A 카피는 원래 위에서 결정된 액션에 해당하겠고요. 70%보다 크면, 즉 30% 정도는 A라고 하는 값을 뭔가 임의의 숫자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30% 정도의 노이즈를 섞어서 그 액션으로 실제 로봇이 움직이게 해놓고요. 나는 그 액션이 아까 원래 구한 거야 라고 잘못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원래 여기서는 left라고 나왔는데 left로 마지막에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실제 액션은 이 부분에서 30%의 확률로 다른 거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ft라는 액션이 QS left에 저장이 될 텐데 이 left가 아니라 실제 30%의 확률로 right도 됐다가 또는 위, up도 됐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down도 되게 이 값을 속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left인 줄 알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행동은 실제로는 30% 확률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left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left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시 거기다 30%에다가 4분의 3 확률이 곱해지니까 30 곱하기 4분의 3 얼마예요? 약 7, 8% 정도의 확률로 Q 밸류가 흔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션이 흔들리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시면요. 큐러닝을 1차적으로 액션이 이렇게 흔들리는 코드 Q2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학습을 시켜 보시고요. 그 결과도 화면에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max 그래프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보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가는데? 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 이 콜옵션, 방금 전에는 30%의 확률이었는데요. 70% 가까이 액션을 10번 중에 7번은 가짜 액션을 막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때는 강화학습법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가 아닌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강화학습법이 이래서 좋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많은 환경, 노이즈가 70%까지 올라가더라도 강화학습법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그 결과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5개가 앞에 있는 1, 2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하다라는 것들은 노이즈가 계속 추가가 되는 것들인데 앞서서 강화학습 편에서 설명드렸던 거의 모든 예제는 노이즈가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노이즈를 30%, 70%대로 올렸을 때 얘들의 익스플로이테이션까지 익스플로레이션 해보시고 익스플로이테이션 결과물을 대입을 했을 때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이제 숙제들이 대부분 코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Q4번에서는요, exploration과 exploration 학습할 때만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exploitation,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베스트 팔러시를 결정한 다음에도 노이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이즈로 흔들리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exploitation에다 직접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게 4-1이겠고요. 이 exploitation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노이즈를 또 앞서서처럼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내고서 마지막에 그 숙제 발표를 하는 걸 보면요,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하시는 것들이 그래프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서 이 분야를 처음 들어왔을 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감점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4번 익스플로이테이션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액션이 흔들리는 것들을 추가하시고 그 결과를 잘 보여주시면 강화학습법은 이렇게 노이즈가 심한 경우에도 쫓아 올라갑니다. 우리가 단순히 뭔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꼴이 나올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는, 바람이 불든 미끄러지든 산에서 굴러떨어지든, 미끄러지면 또 미끄러진 데서 또 베스트 액션들을 찾아서 강화학습법이 최종 꼴에 가는 역경을 딛는 장면을 보시면은 울컥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뭉클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시면은, 이 역경이잖아요. 이렇게 노이즈를 이용해서 그 장면을 보시면 강화학습법이 이래서 쓰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만약에 5번 문제는 터미널에서 멈추지 않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터미널에서 멈추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멈추지 않고 한 10만 번 또는 5만 번 정도를 돌려보신 다음에 그때의 마지막 결과, 그러니까 에피소드로는 한 번이겠죠. 원래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 가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고요,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얘는 끝나질 않을 테니까 뭐 한 5만 번, 8만 번쯤, 2만 번 돌아다닌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스탑하고요, 그때의 Qmax 값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앞서의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의 에피소드를 이용을 해서 터미널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돌린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때 역시 노이즈 액션셋에다가 같이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멈추지 않게 해서, 지금 여기 써놨네요. 제가 한 50만 번 정도를 쫙 돌아다닌 다음에 스탑하고 Qmax 값을 보시면은 결과가 앞서의 결과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왜 다른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Y축, 그러니까 즉 이 Q 공간이 Qma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에 끝값, 제일 높은 부분의 끝값의 차이들을 좀 보시면은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하시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숙제가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예제인 틱택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돌려놨었고요. 대략 한 1시간 가까이 돌려보시면은 1시간, 컴퓨터 따라서 1시간 미만도 걸리고 20-30분 이상은 돌리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틱택토라고 하는 게임의 강화학습법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딱 2만 번 돌렸는데요. 자, 앞서서 얘기 드렸죠. 틱택토는 이와 같이 X 또는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고 9개의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도 고려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누군가가 이미 엔드게임 데이터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기억에 워싱턴이었나? 워싱턴 대학이었나? 어딘가 까먹었는데 미네소타인가?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중에 보면은 이 틱택토 게임이 끝난 다음에 결과물을 쭉 뽑아보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XXXX 0000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B도 있어요. X는 X자가 있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걸 지금 옆으로 이렇게 써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겼다, 포지티브, 졌다, 네거티브가 되겠고요. 그리고 X는 말 그대로 여기 X가 들어간 거. 그 다음에 B는 블랭크, 비어있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보시면 마지막에 끝났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의 패턴은 총 958개가 있고요. 자, 이 958, 이거 제가 옛날에 이거 가지고서 조그만 텀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서 되게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먼저 뒀을 때, 그리고 그 먼저 둔 거를 먼저 뒀을 때 이기는 확률은 958개 경우 중에 626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뒀을 때 약 958분의 330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 뭐 60한5%, 그 다음에 35% 정도예요. 그래서 이 게임은 무조건 먼저 두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바둑도 그렇잖아요. 먼저 두는 사람이 공격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이 틱택토 게임을 해보시면은 그냥 바보랑 두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능이 딸리지 않는 사람, 애기들이나 초등학생하고 두면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어지간한 사람하고 뒀을 때 비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틱택토 게임의 경우에는 먼저 두는 사람이 아주 높은 확률로 65%에 이기는 확률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해보면은 가운데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틱택토를 지금 아까 계속 얘기 드린 대로 0, 1, 2, 3, 4, 5, 6, 7, 8 형태로 이와 같은 배열 9차원짜리 스테이트는 9차원이고요. 이 개수는 약 되게 많은 19,000 단위인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강화학습법 에이전트는 동그라미는 2라는 숫자를 대입할 거고요. 사람은 x는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둘 겁니다. 그리고 블랭크 비어있는 거는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x자를 두고서 1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x 마크를 두는 거고, 강화학습법은 동그라미 2라고 하는 걸 두고 두는 방식으로 이 틱택토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액션은 총 몇 개가 되는가? SA. 상황에 따라서 액션의 개수가 두면 둘수록 내가 둘 수 있는 칸들이 줄어들죠. 여기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이제 내가 앞으로 둘 때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9,000까지 올라가지는 않고요. 전체 스테이트 공간이 내가 두면 둘수록 스테이트에 따라서 액션 개수가 줄어드는데, 최대로 많은 액션은 몇 개냐? 9개가 되겠죠. 처음에 둘 때. 그리고 두 번째 둘 때만 해도 이미 두 칸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총 7개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나 두면 상대가 두고, 그래서 두 칸이 채워지니까 9칸 중에 7칸만 되겠죠. 그래서 쫙 공간이 줄어들어서 실제로는 19,000개 정도의 공간까지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의 상태에서 보면 0000 모든 스테이트는 0으로 채워져 있고, 강화학습법이 뭔가 액션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4라고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스테이트가 어떻게 중간단에서 바뀌냐면, 누가 뒀어요? 에이전트가 뒀잖아요. 그래서 4를 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숫자 2로 표현되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4라는 위치에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겠죠. 근데 사람은 만약 0을 선택했다면 여기에 X자를 두겠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10002000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가 한 번의 스테이트 변화,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강화학습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게임을 만들었냐면, 무언가 내가 강화학습법 입장에서 게임을 이기게 되면 리워드 2를 주고, 지면 마이너스 1을 줬습니다. 그리고 비기면 리워드를 0을 줬어요. 그리고 이 강화학습법과 제가 이제 컴퓨터하고 사람의 대결을 시작을 해보겠고요.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가? 별거 없어요.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이길 그러니까 이 강화학습법의 골은 리워드를 높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리워드를 높이려고 두다 보면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기려고 두는 거지. 네, 그리고 이긴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리워드가 높게, 퓨처 리워드가 나는 높게 하려고 이 에이전트는 강화학습법이 다음 턴들을 결정을 할 거고요. 뭐 내가 디펜스를 한다 이런 개념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이런 틱택토 같은 게임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기려고 두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이긴다 또는 내가 막았다 방어했다 또는 뭐 이런 생각을 이 강화학습법은 전혀 갖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뒀네? 사람이 이걸 뒀네? 내가 지금 막지 않으면 내 리워드는 낮아지겠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방어 전략이라는 것이 없이 이기려면 리워드가 1이고 지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둬야 내가 마이너스 1 쪽으로 가지 않고 높은 쪽 1로 가겠구나. 그래서 저절로 방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1이면은 사실 이 관계가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디펜스를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임을 만약 만든다 그러면 리워드는 이겼을 때 1이고 지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지면 너는 무조건 안 돼! 줬었어. 1보다 마이너스 10 정도 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지면 안 돼. 지지 않는 게임을 해. 이렇게만 해두면 1과 마이너스 1이면 이기는 게 좋지. 근데 뭐 비길 수도 있네. 이런 상태이고요. 좀 더 마이너스 리워드 쪽에 집중을 해주면은 무조건 지지 않는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리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 에이전트의 성격을 바꾸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비등비등하면은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차이값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차이를 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큐스페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 코드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9차원이라서 매트릭스로 표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리스트로 합치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서 이 부분에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특히 파이썬이다 보니까 9차원이다 보니 속도가 좀 느려요. 그래서 학습화시키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사실 이런 유형의 무한 루프가 걸리고 차원이 큰 예제에 사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코드는 C로 짜는 게 맞겠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그 대형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짜면 매트릭스 연산은 속도가 빠르긴 할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매트릭스 안 쓰잖아요. 매트릭스는 그냥 저장 공간으로만 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머신러닝에 적합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데이터 공간만을 넘파이를 쓰든 아니면 제가 여기에 넣은 어레이든 전부 다 블라스트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들인데 데이터 공간으로서 행렬을 쓸 때에는요 속도가 전혀 장점이 없습니다. 행렬끼리 곱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행렬 연산이 처리를 해야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거죠. 이 연산에서는 넘파이를 쓰든 뭘 쓰든 전혀 머신러닝 툴로서는 이 파이썬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 연산을 하느라고 시간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C로 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파이썬으로 전부 다 이 예제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썬 예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너무 느려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익스플로레이션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2만 번 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랜덤이라 랜덤 시드를 제가 안 바꿨으면 항상 랜덤을 쓰더라도 똑같은 경우가 나오지만 대략 한 8,000번 정도의 스페이스가 내부적으로 있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고요. 이제 바둑을 틱택토를 컴퓨터하고 한번 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틱택토 2만 번의 학습이 끝났고요. L11TTT라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이제 바둑을 더 보겠습니다. 현재 단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선공을 해볼게요. 그래서 선공으로 제가 이 동그라미가 아닌데 참 그죠? 이게
잘못 그려놨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휴먼은 X자를 둔다고 했잖아요. 바꿔야겠네. 아이, 참. 못 바꾸겠는데요. 네. 포기합시다. 이거는 네, 지워버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예제이고요. 그래서 아구먼트 맥스를 이용을 해서 현재 이거랑 똑같이 쳐볼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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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자, 이게 이제 제가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 쿼리 아구먼트 맥스 큐를 하는 거는 강화학습법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한테 야, 현재 이 칸이 다 비어 있어. 블랭크일 때 어디 두는 게 좋니? 라고 물어본 거죠. 0, 0, 0, 0, 0. 그랬더니 강화학습법이 나는 2번에 두겠다라고 했어요. 아, 학습 결과가 안 좋구만. 네. 학습 결과가 안 좋네요. 옛날에 한 2만 번, 5만 번 돌렸었나? 지금 보면은 결과가 2가 나왔기 때문에 0, 1, 2 여기에다가 2라고 하는 숫자를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법은 여기에다가 X 동그라미를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뒀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다 둘까? 그럼 나는 여기에다 내가 두겠어. 그래서 4라고 하는 입장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00, 00, 2, 0 틀렸네요. 1 00, 20, 1 내가 여기다 뒀죠. 이거 잊어버리고 이걸로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현재. 그리고서 이 상태에서 강화학습은 어디다 두겠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0에다 두겠다고 합니다. 네, 지금 0 나왔죠.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리가 2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은 뭘까요? 여기를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에 2를 넣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여기에 X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강화학습법은 어떻게 선택을 할까? 하고 보니 7번에다 두겠답니다. 7번. 0, 1, 2, 3, 4, 5, 6, 7. 오! 막았죠? 7번. 여기까지는 학습이 됐네요. 그래서 강화학습법은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두겠답니다. 자식이 막았죠. 오, 생각보다 똑똑한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X자를 어디다 둘까? 여기다 둬야 되겠죠. 자, 요거죠. 지금 보시면 7번을 막았죠. 7번을 2를 둬서 막은 상태가 되겠고요. 어디다 둘까? 저는 여기다 둘래요. 여기다 두면 0, 1, 2, 3. 3에다가 2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또 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화학습법은 어떤 판단을 할까? 5번에다 두겠답니다. 오, 이 자식 똑똑하죠? 0, 1, 2, 3, 4, 5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뒀죠. 이 자식이 똑똑한데? 그러면 한번 저어볼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X자를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화학습법은 어디다 둘지 판단하는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2를 제가 X자 2를 대입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강화학습법은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0에다 두겠답니다. 이 멍청이 이거. 게임 끝났는데, 그죠? 얘 바보입니다. 이 끝부분이 학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둘 수가 없는데 이 멍청이가 여기다 안 두고 여기다 두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2만 번 정도 돌렸더니 이런 좀 중간에 얼추 맞기도 하고 바보 같은 끝맺음을 하는 이런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0000을 넣고 강화학습법 보고 이번에 제가 이겼으니까 제가 한번 먼저 둬볼게요. 자, 강화학습법 저는 X자입니다. 사람이 휴먼이 X이고
컴퓨터 강화학습법이 동그라미인 경우에요. 가운데다 두면 좀 치사하니까 바보랑 지금 조금 똑똑한 녀석하고 두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다 한번 둘게요. 0, 1, 2, 3, 4, 7, 8, 6이죠. 0, 1, 2, 3, 4, 5, 6. 6에 여섯 번째 요소에다가 1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1 들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강화학습법한테 물어봤더니 넌 어디 둘래? 이 바보는 무조건 0에다 둔다네. 여기에다가 두겠답니다. 에이씨, 멍청한 자식이고. 학습이 들렸군요. 한 5만 번은 돌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너 거기다 뒀구나. 자, 그러면 어디다 둘까? 어디다 둘까요? 여기다 둘까요? 여기에다 제가 뒀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이 1이 되겠죠. 이거 아까 제가 잘못 넣었네요. 아까 제가 넣은 숫자가 잘못 넣어서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었었네요. 6번에다 넣었네. 그리고 얘는 강화학습법은 여기다 두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다 둬야겠다. 끝단에다가 한번 두겠습니다. 자, 이러고서 이 상태에서 강화학습법은 어디다 둘래? 하고 결과를 보니까 이 바보는 또 0에다 둔대. 나 참.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은 얘는 학습이 덜 된 거죠. 지금 정확하게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바보가 자꾸 여기다 둔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다 먼저 두고 시작해 볼게요. 이거 한 5만 번 해도 이번에 학습 때는 진짜 바보네. 작년에는 똘똘했는데 여기에다 제가 X자 두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강화학습법은 어디 둘래? 하고 물어보니까 이 바보 또 0에다 둔대. 이거 뭔가 학습이 잘 안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하여간 학습 결과가 지금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자꾸 0에다 둔다고 하니까 이 자식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그래서 예전에 학습 때 한 5만 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한 2만 번 돌렸는데요. 예전에 학습한 녀석의 사례를 보시면은 이게 랜덤이라, 그러니까 길면 길어질수록 끝단까지 학습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초반에는 그래도 되게 우수한 전략들을 보여주는데 이번 학습 때는 그냥 똥멍청인 것 같아요. 자꾸 0번을 채워져 있는데 거기 두겠다라는 건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 채워져 있는데 거기가 학습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에다가 뭔가 두는 것들이 생각보다 학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0000 하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횟수를 많이 늘려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하면 지가 4번에다 두겠다고 해서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1번을 택했죠.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을 보시면은 가운데다 지가 동그라미를 뒀어요. 그래서 제가 1번 여기에다가 X자를 뒀더니 그 다음 단에서 지가 뭘 택했냐면 1번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두겠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디다 뒀냐면 여기 무조건 막아야죠. 그래서 여기 막았어요. 1을 둬서. 이 상황에서 어디 둘 거니? 하고 물어보면 3번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다 두겠다고 한 거죠. 그래야 이쪽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똑똑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똥멍충이라 데모의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학습하려고 그러면 1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오늘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2만 번, 지금 이게 2만 번 돌린 건데 5만, 6만 이 정도 돌려보시면은 굉장히 똑똑하게 두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일반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고 여기에다 두니까 이 멍청한 강화학습법이
여기에 두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둘 수가 없잖아요. 그 자체도 학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채워져 있는 부분들이 이 강화학습법은 학습이 잘 안 돼서 멍청한 짓거리를 지금 자꾸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강화학습법에 학습이 돼야 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학습이 되지 않으면 멍청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돌이 이겼던 경우도 사실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습이 덜 된 공간을 또는 되게 엉뚱한 수를 두게 되면 이 고수끼리에 대해 그 스테이트들로 이루어진 공간 안에 주로 학습이 되어 있을 텐데 바보 같은 수를 두거나 하면 얘가 멍청한 학습이 되지 않은 공간 안에서 액션이 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도 학습이 안 됐다면 얘들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알파고를 옛날에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멍청한 수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거의 그런 부분들은 다 학습이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카제가 개 털리는 거 보고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바둑이라는 스포츠는 강화학습법이 무조건 이기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스포츠로서 머리 싸움의 어떤 카드로서 써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들을 알파고의 의미는 강화학습법을 설명하는 걸로는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강화학습법으로 했다라는 얘기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화학습법이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알파고 사례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그 많은 스테이트들의 변화를 다 학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메타화되는 스테이트를 뽑는 또 다른 고차 스테이트를 뽑는 부분이 알파고의 최고의 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뭐 강화학습법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법은 무조건 많은 학습을 하게 되면 그래서 구석구석 빈틈없이 학습을 다 하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한테 지지 않는 지지 않는 무패 학습 머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이겼냐 졌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전부 다 내부적으로 에피소드화해서 저장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학습만 많이 시킨다 그러면 무조건 승자라서 이세돌이 이긴 거는 그냥 운이죠. 그리고 학습화되지 않은 unlearned 스페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걔가 바보짓을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누가 카제가 졌고 뭐 이세돌이 이겼네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이기든 지든 간에 바둑이라는 것을 딥러닝 형태의 메타화를 했고 그걸 강화학습을 그래도 할 만한 수준까지 줄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누가 이겼냐 졌냐는 당연히 강화학습법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알파고에 대한 일종의 논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뭘 이겼네 졌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딥러닝이 메타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